취준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1위 인국공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때 항상 같이 보는 CEO 메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무엇이 중요합니까? 터미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항 서비스 중요할 것이고 무엇인가가 신속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 성원, 정부의 비전과 정책 7만여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항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서 화물 운송 3위, 여객 운송 5위의 허브 공항이자 세계의 하늘길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개항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인천국제공항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혁신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보안일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대두된 보건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항공 운행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공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일 거냐? 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술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시스템들이 들어와서 다른 공항 대비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라고 하고 차별화된 혁신적인 공항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심화될 허브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인국공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진 않아요. 적부이기 때문에. 하지만 1번이라는 항목에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여기에는 CEO 메시지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어떤 사업을 펼치는 곳인지도 사업 분야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업 영역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as 현재가 있고요. to be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볼게요. 현재 사업 영역은 일단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이게 단계적으로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타러 가는 곳이 1터미널, 2터미널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점점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있고요. 건설해 놓은 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되겠죠. 이 역할이 가장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항공사라고 해서 딱 터미널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부대시설 같은 거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국제공항 가시면 영종도 옆에 그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변 지역을 같이 개발해서 우리 인천국제공항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 근데 환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조금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지 개발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대 사업 및 기타 국가 위탁 사업, 그 다음에 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조사가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미래겠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영역인데요. 이거는 전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포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변 지역 개발, 어떠한 것들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뽑고 있는 직무가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콘텐츠적으로 좀 보강을 해서 홍보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즐길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요 곳은 되게 좀 높은 순위, 칭찬을 많이 듣고 있죠. 그럼 그렇게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에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 관리 운영 및 역시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내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취준생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실 때 CEO 메시지와 더불어서 꼭 살펴봐야 하는 게 또 그 기업의 미션이나 뭐 비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국공의 미션과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미션부터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관리 운영, 지어서 계속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공항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항공 운송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이거 종사자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비전을 보니까 We Connect, 우리는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삶,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좀 갖고 있고요. 꼴을 보니까 뭐 고객 경험 최상위 뭐 1위, 그다음에 사고 재해는 제로 1위, 뭐 국가 경제 기여도 88조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볼 텐데, 사람과 삶의 가치 연계라고 하는 약간은 좀 추상적인 거에서 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게 ESG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ESG라는 측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G는 못 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아이디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 네트워크 구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채용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 패러다임 혁신, 미래 공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차세대 모빌리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의 다른 공항공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핵심같이 보면 도전, 존중, 협력, 윤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도전은 창의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호 존중, 국민과 세계인 등등 세부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역시 자소서나 면접하실 때 좀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핵심 가치까지 함께 봤는데 네. 아무래도 인천국제공항공사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현황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요거는 홈페이지에 네.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여긴 좀 소위 잘 나가는 곳이라 자랑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홍보팀이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숫자로 보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이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 무려 12년 연속 1위라고 합니다. 야, 엄청나죠. 그래서 저도 뭐 많은 그 공항을 네. 돌아다녀 본 건 아닌데 진짜 인천국제공항이 편하긴 편해요. 맞아요. 그죠? 편하긴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국제화물운송은 3위고 국제 여객운송은 5위고요. 취향 항공사 수가 88곳, 네. 그 다음에 취향 도시수, 뭐 국가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자료들이 이제 2019년도란 말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자료가 좀 많이 다운돼서 좀 이런 부분 같은데, 그래도 최신의 자료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도 검색하셨다면 알 수 있는데, 최근에 또 한 곳에서 세계 공항 순위를 좀 매겼다라고 하는데, 스카이트랙스라고 하는 곳에서 매겼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1위가 하마드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카타르에 있는 공항이 1위를 했다라고 하고요. 항상 1등을 했던 곳이 이제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네. 곳이었는데 여기가 3위로 떨어지고,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4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의 1위가 왜 1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항 갔을 때 좀 빠르고 편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기가 카타르 항공이 꾸준히 투자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쪽 승객들은 무료로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환승 시간에 따른 숙박과 식사 이런 부분에 서비스 제공되고요. 또 제일 좋은 건 VIP 픽업 서비스 등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네. 좀 편리하게. 그러니까 저는 공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오프라인 플랫폼이죠. 오프라인 플랫폼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오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뭐예요?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인천국제공항 하면은 뭐가 연결돼요? 면세점이라고 네. 하는 부분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 오프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특히 인문상경계분들, 사무직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공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했다는 점은 정말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녀도 모자라지 그렇죠.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네.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또 채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좀 보면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의 2021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 지원 채용이고요. 채용 방식은 공개 경쟁 채용이면서 채용 직급은 일반직 5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분야랑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분야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크게 이제 문과와 이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분야의 문과는 사무직으로 해서 총 14분을 뽑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경영, 경제, 행정
이라고 해서 세 부로 나뉘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통 전공으로 아니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전공 시험을 준비하시는 걸로 아마 선정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계, 전기전산, 통신전자, 토목, 조경,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특히나 이쪽 조경과 도시계획 쪽은 해마다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 분야로서 관제가 또 세 분, 그다음에 사회 형평 분야도 역시 사무기술로 나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발 배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200배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말 그대로 적부로 다 네. 붙여주겠다는 거고요. 기술직이 조금 높죠. 100배수라는 거고요. 그다음 필기에서 4배수, 면접에서 1차라 사실 인국공의 채용 전형에서 제일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필기 전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한적인 인원이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분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조금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원 자격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뭐 네. 어렵진 않은데 여기가 이제 공항이다 보고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어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학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 자격에 뭐 1번, 2번, 3번은 괜찮은데 4번에 있죠. 공인 어학 성적이 이제 토익이 80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국공은 이제 토익이 고고익선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점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서류 단계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까 높을수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학 점수가 좀 높은 분들이 아마 알아서 다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준비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학에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만큼 실제로 뭐 어학 성적이 좀 중요하다 싶은 생각도 네네,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형 절차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총 5단계로 나뉘어지고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공인 어학 성적과 이제 우대사항 이 두 가지의 가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힘들게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좀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충족 여부 및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이 부분만 확인해서 넘겨버리고요. 2단계 필기가 제일 중요하죠. 필기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직업기초능력 NCS와 전공시험을 보는데 50대 50이라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션을 두고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NCS는 천장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 점수 절대적인 점수를 뛰어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목표치에 도달했다라 하면 그 점수, 그 공부를 어느 쪽에 전공시험 쪽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50점의 배점을 높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면접으로 갑니다. 면접인데 사실 예전에는 AI 면접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AI 면접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다고 올해 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바로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보통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지원하신 내용에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영어 면접인데요. 영어 면접은 사실 여러분들이 유창하면 좋겠죠. 유창하면 좋을 텐데 사실 토익 800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스킬적으로도 맞출 수 있는 점수라 그래도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노력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 여러분들 토익 LC 있잖아요. 그 LC라고 하는 부분이 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외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 역량, 성격, 입사 후 포부 같은 5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좀 얘기할 수 있게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모르는 게 나오다 할지라도 I'm sorry, 뭐 I can speak English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손짓발짓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그렇죠? 토익 800 이상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4단계 가면은 이제 인성검사 보는데 인성검사는 그냥 황인성 씨가 계신데 제가 인성검사라고 중요하죠. 인성검사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쓰는 거니까 네. 제발 솔직하게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시험과 종합면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논술시험은 갑자기 왜 논술시험이냐라고 하지만 이건 전문 분야.
요 부분에 있어서는 논술 시험이 미시행이고요. 요 분들은 종합 면접으로 좀 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논술과 영어 에세이를 좀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걸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 면접이 아무래도 인성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5단계로서 이제 신원조회 및 신체 검사니까 일반적인 영역에서 쭉 들어가고 나머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제 영어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과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면접과 영어 에세이까지 확실히 영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기업 지원 시에 늘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어떤 부분에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 적부인 경우에는 기업들이 다 항상 네.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누락되는 거 얘가 600자씩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절반 300자 미만 가입한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자 정도가 좋아요? 저는 80% 정도는 80%? 68에 48, 480자 네. 그 정도는 써줘야죠. 오고 싶어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써주시고 내용 부적절, 의미 없는 문자, 숫자, 문장 등을 나열한다거나 문항을 그대로 복사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세상에 노래 가사도 있었나 보네요. 노래 가사 등을 기입한다. 이게 다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야 될 게 한국공항공사랑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마 같이 지원하실 텐데 회사명 5기.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항공사 여기는 뭐예요? 공항공사. 항공과 공항을 헷갈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합시다. 그다음 자기소개서 표절은 AI가 돌려서요. 전체 자기소개서 작성 분량의 30% 이상 표절인 경우에 여러분들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적부인 곳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조심하자. 회사 이름 틀리는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조심하시고 면접장 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 보면 과거에 여기 지원했을 경우 자기의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네. 그대로 복붙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30% 그렇죠. 이런 걸로. 아마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네.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적부이고 내가 특별히 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 데에는 물론 그분들이 이 지원자니까 옛날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적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분들은 소제목이나 아니면 글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면 되니까 제발 똑같이 내는 것만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류 전형에서 네. 우대 사항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우대사항은 보면은 같이 보실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법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적용될 확률이 좀 낮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학 스피킹 그 성적 보유자가 1에서 2점 가점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자격증 보유자인데 이게 3%, 5%, 10% 가점되는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좀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대 자격증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자격증부터 보면 네. 네. 3%, 5%, 10%인데 10%를 보시면 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그다음 보시면 뭐 기술사이신 분들이 여기 신입으로 지원한다? 그럴 확률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냐 5%냐의 가점을 가지고 좀 싸움을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기술직 분들은 아마 기사 자격증을 따실 테니까 5점을 따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거의 5점일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무직 분들이 이제 내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니까 1급 있다라고 하면 3점밖에 못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직의 5% 가점 볼까요? 한국어 능력 2%급, 국어 능력 인증 2급, 그 다음에 커말 1급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3점만 가져가시는 거고 나는 커말이 1급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5점을 가져가시는 거라 사실 기술직 분들은 다 똑같이 5점 베이스로 갈 것 같고요. 사무직 분들이 3점이냐 5점이냐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국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그럼 3점이죠. 커말도 하나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5점이죠. 그럼 8점을 먹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쳐줍니다. 그래서 5점밖에 못 먹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다 전문 용어로 도찐개찐이다. 그러네요. 보통 다 출발점은 똑같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학 스피킹에 대한 점수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고고익선이라고 했잖아요. 토익 스피킹, 오픽 두 가지가 있는데 레벨 7인 경우에 1점. 그 다음에 IH인 경우에 1점인데 토익 스피킹이 레벨 8인 경우에 2점 먹고요. 오픽이 AL인 경우에 2점 먹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픽이 점수를 따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사실 토익 레벨 A 맞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영어 말하기 점수를 조금 높이고 싶다라는 분은 오픽 공부를 하셔서 AL을 맞으시면 2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아주 잘 세워야 되겠네요. 네. 예. 네.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 볼 건데 시험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에서 50점과 그다음에 전공 시험 50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사무관제 같은 경우에는 의수문, 자정, 조직이의 능력을 보고요. 기술은 의수문, 자정, 기술 능력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포함시켜 주시고 이제 전공이 중요하죠. 사무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에 있어서 경영, 경제, 행정이었죠. 거기에 준비하신 대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술직 분들도 여러분들 보통 기술직 분들도 전공 그 기사 시험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 소개 그리고 전형 절차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채용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용 인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은 직무가 바로 사무직인데 이 사무직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사무직이 보면은 정말 모든 직무들 경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기획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는 거고요. 마케팅 전략 기획이라고 해서 마케팅의 뭐 포피, 스왓 이런 거 분석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강화시키고 뭐 보완하는 전략 같은 거 수립하는 거고요. 자산 관리라고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참 많은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유동,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재무회계인 회계감사. 그다음에 뭐 경영 지원 쪽에 있어서의 사람 뽑고 하는 인사.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무 행정, 구매 조달 법무.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특별한 게 다른 것 대비 이제 항공 보안이라고 해서 요거 관련된 거 있는데 아마 항공 보안 쪽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만 할 수 있을 거니까 전 여러분들이 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다 합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중에 여러분들이 연관성 있는 부분 그럼 제일 재밌는 게 아무래도 뭐 마케팅 전략 기획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좀 짜봤다.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관점을 해야 아마 여러분들이 역량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쓸 수 있을 테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나 하시고 접근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무 분야는 그렇고 기술 분야, 건축, 토목 직무는 어떻게 되나요? 네, 건축과 토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공항공사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서요. 그 건축 설계, 감리, 설비 유지 관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물을 짓는다라기보다는 관리하시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토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기획 관리, 유지 관리, 공항 설계, 토목 건설 사업 관리. 그러니까 토목단에서 먼저 땅을 파겠죠. 그래서 네. 큰 틀을 세우고 거기에 건축물을 들어간다는 것을 건축이니까 토목과 건축도 우리 건설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쪽이고 사실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토목 쪽이요. 이쪽 분들이 좀 가고자 하는 쪽에 있어서 인국공의 인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레일의 토목과는 좀 약간 거리도 좀 있곤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토목공학으로서의 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쪽이니까 아마 잘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그냥 공항공사, 공항을 짓고 그런 것들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건축과 토목은 여러분들이 연관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목의 수업을 무엇을 들었고 관련된 프로젝트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 건축, 토목까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통신전자 직무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네, 통신전자는 사실 공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죠.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까. 통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IT 시스템 관리,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뭐 요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항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적인 측면이다라고 해서 역시 건축과 토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식 그다음에 하셨던 프로젝트의 베이스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현재 그 채용하는 직무가 어떤 일인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네.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네. 인기가 많은 곳이라 아마 NCS 필기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수가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좀 빨리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필기 시험을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곳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니까 부디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